큰일인데요. 뭐가 큰일이야? 아니 제가 한 4시 정도쯤에 로이터 통신 속보를 봤어요. 4시? 4시쯤에. 어. 지금 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오늘 수도를 탱크로 침공을 한다고. 키예프인가? 키예프를 침공한다고. 지금 사태가 굉장히 심한 상태고 사상자가 어제까지 220명인가 나왔대요. 이게 지금 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심각한 상황이고 이게 또 축구에 또 영향을 주고 있어서 네, 오늘 퇴근길 이슈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이죠? 침공 관련해서 또 축구에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일단 그 첼시의 로만 구단주에게 이게 불똥이 텄다는 표현이 맞을까? 이게 뭐 구단 소유권을 박탈하고 뭐 자금을 회수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좀 어떤 경위입니까? 지금 이게 축구 팬들에게는 또 되게 큰 이슈죠. 왜냐하면 첼시라고 하는 팀이 워낙 큰 팀이고, 그렇죠.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이기도 하고 프리미어리그를 또 우승 다툼을 하고 있는 팀이죠. 거기에 이제 구단주가 다들 아시겠지만 러시아 출신의 로만이죠. 그렇죠. 로만이 2003년에 첼시를 인수했단 말이에요. 그럼 거의 한 20년 가까이 19년 정도 첼시를 이끌면서 프리미어리그의 판세 변화를 이끌었죠. 네. 2003년이 중요했던 건 그때 로만이 첼시를 인수한 다음에 전 세계 자본들이 본격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 들어옵니다. 뭐 중국 자본, 중동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질서, 프리미어리그 예를 들면 그 전에 뭐 빅4라고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완전히 해체시켜버리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와 판세를 가져왔죠. 그래서 로만의 그 등장, 2003년 등장 굉장히 컸는데 이번에 이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굉장히 이 전쟁에 대한 반대 목소리, 러시아의 어떤 폭력적 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영국 정부도 되게 많은 제재들을 가하겠다 러시아를 향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콕 집어서 첼시의 로만에 대한 어떤 제재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. 뭔가 러시아랑 연관이 있나? 로만. 그렇죠. 기본적으로 일단 뭐 러시아 출신이기도 하지만 이 로만이 푸틴하고 관계가 있잖아요. 푸틴하고 이게 이제 로만을 포함을 해서 그 올리가리라고 있습니다. 이거 이제 뭐냐면 그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신흥 재벌들이 생겨나죠.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번 젊은 사람들이 생겨나요.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현지의 어떤 권력, 정치 권력과 결합하죠. 그걸 올리가리라고 그래요. 신흥 어떤 갑부 세력들 권력과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죠. 로만도.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그 로만과의 푸틴과의 연결설이 있었고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. 이 뭐 재산이나 자금처에 대한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. 근데 이번에 그 전쟁이 반발하고 러시아의 책임론이 걸리면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번에 그 영국의 노동당의 크리스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의원이 주장을 한 거예요. 자, 뭐라고 주장했냐? 로만의 영국 내 자산들을 압수해야 된다. 그리고 모든 활동들을 금지시켜야 된다. 그 이야기는 첼시에서의 구단주 자격도 박탈하자는 얘기죠. 그걸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사실 이미 그 지난주인가 이번 주에 보리스 총리가 그 러시아 관련한 제재안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. 은행에서 러시아 자산을 동결시키는 걸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그 3명의 러시아 억만장자들의 그 영국 여행이라든지 활동을 금지시켜 버리겠다. 그러니까 경제인. 그게 누구냐면 저도 봤더니 게나디 팀첸코, 그다음에 이고리 로텐버그, 그다음에 보리스 로텐버그 이렇게 이 사람들도 엄청나게 재벌 같은 러시아 출신의 다 올리가리야. 다 그런 이제 신흥 정치와 결탁해서. 결탁돼서 여기를 한 거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. 정부에서 발표한 거. 그럼 아직 제재 대상은 아닌 거고. 아직은 로만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이거를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.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구체적으로 자 첼시의 소유권을 박탈해야 되고 로만의 영국 내 자산을 압류해야 된다. 그러면서 로만이 영국 내 재산이 예를 들면 집을 갖고 있대요. 그게 1억 5,200만 파운드. 우리나라 돈으로 2,450억. 그다음에 민간 투자 회사인 밀하우스라고 하는 데를 또 소유하고 있대요. 뭐 당연히 첼시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뭐 재산을
자산을 압류한다든지 박탈시켜야 된다.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. 지금 뭐 잉글랜드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서방 유럽 국가들은 이런 경제인 러시아 경제인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아직은 로만이 포함되지는 않았고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그 제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있죠.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도 축구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과연 이게 첼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이런 부분도 실제로 박탈당할 수 있는 거냐. 근데 왜냐하면 2000년 아까 말씀하셨지만 2003년에 이제 로만이 첼시 구단주를 어찌됐건 이제 사오면서 당시에는 로만 구단주에 의지하는 게 있었지만 지금 시대는 또 그때와 다르게 여러 스폰서도 받고 있고 뭐 나이키에도 또 많은 돈을 받고 있고 그렇게까지 첼시 팬들이 우려할 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하거든요. 자, 풀어보면 일단 이게 얼마큼 적용될 것이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얼마큼 빠르게 진정되느냐죠. 왜냐하면 이 문제 장기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.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건 그거에 대한 전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바로 전쟁이죠. 그렇죠. 전쟁이 빠르게 종식되고 그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이 문제도 다시 수그러들겠죠.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상수다. 그렇죠. 전쟁이라고 하는 게. 예.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보리 총리가 뭐 그 영국 내 러시아 자산을 동결시키고 그다음에 3명의 러시아 억만장자들의 영국 내 활동을 중지시키겠다,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 관련한 법이 있어야 돼요. 그냥 무슨 사회가 총리가 나와서 야 니네 다 저 금지해 이거 안 되거든. 그 뭐 공산국가도 아니니까.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게 통과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그게 아직 다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. 네네. 네. 그러면 이런 절차들이 일단 좀 필요하다. 이런 것도 하나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이 영국뿐만 아니라 이걸 또 봐야 되는 건 전체적인 지금 문제잖아요. 예를 들어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러시아하고 연결되어 있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이거에 대해서 뭐 중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국제적인 사회 질서하고도 물려서 움직일 것이다. 이런 게 있는데 자, 제 생각은 결론을 얘기를 하면 즉각적인 어떤 형태로 로만이 첼시에서 물러나는 일은 생기지는 않습니다. 뭐 나중에야 시간이 지나서 그거는 뭐 시대가 변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문제로 즉각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부가 나서서 로만에 박탈시킨다든지 재산을 뭐 뺏는다 이거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. 이거는 아까도 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관련법들이 필요한 거고 절차가 이건 필요하고. 또 하나의 엄청난 분쟁이 또 다른 갈등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무슨 권리로 그걸 뺏어가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이걸 밝혀내려면 결국은 법정 다툼이 돼야 되잖아요. 아니 뭐 예를 들면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. 푸틴하고의 연관성을 얘기한다든지. 지금 의혹 단계지 그냥. 네. 근데 이게 뭐 누가 잘했냐 잘못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이런 걸 얘기하려면 이제 만약 실제로 이런 걸 집행하려면 이게 이제 서로의 논박이 될 거 아니야. 그렇죠. 이 돈이 아니면 내가 어떤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지난한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 문제가 이러지는 않는다. 이 수많은 절차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 있다. 결단이 나오기 전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끝날 수도 있는 거고. 그렇죠, 그렇죠.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되게 미묘합니다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지금 다 러시아를 대체적으로는 당연히 비판하죠. 왜냐하면 전쟁을 침공하고 약자를 건드리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전쟁은 당연히 반대해야 되고 이런 침공 사태는 뭐라고 해야 되겠죠. 그런데 이게 또 이런 게 있죠. 한편으로는 국제사회 질서는 절대 선과 절대 악으로만 구별되진 않아요.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자기에게 힘의 논리이자 자신에게 이득과 이해가 존재하느냐로 움직입니다. 그렇습니다.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아니에요.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독일도 뭐 파이프라인을 뭐 어떻게 한다. 유럽 사회도 뭐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재에 합류한다라고 하지만 뒤에는 다 주판을 튕기고 있어. 이 사태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자기들의 얼마까 이득과 이익이 될 것이냐. 왜냐하면 보고 있는 거고. 왜냐하면 유럽 사회가 쓰고 있는 그 천연가스의 상당수를 러시아가 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끊어? 영원히? 지금은 끊는 척을 하는 거지. 그렇죠. 근데 나중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다 이렇게 살아날 숨구멍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. 자, 그런 의미에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런던에 무슨 표현이냐면 런던 그라드라는 얘기 들어봤어요? 아니요. 그라드? 이게 뭐 베오그라드 이런 그라드. 네네네. 그라드가 뭐냐면 슬라브어로 마을. 우리 영어로 하면 시티 같은 거예요. 시티. 그러니까 런던 그라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그라드라고 쓰냐면 거기에 엄청난 러시아 쪽 자본인들이 와서 런던 땅을 샀어요. 이 땅이 얼마냐? 15억 파운드 정도라는 거예요.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2조 4천억 정도의 땅을 런던 땅을 그러니까 그쪽에 영국 내 땅을 그렇게 러시아 자본들이 갖고 있어. 이걸 다 제재한다? 생각해봐요. 안 되죠. 그걸 다 몰수하고 니네 다 쫓아. 그러면 이거 엄청난 분쟁이 되는 거죠.
아 이거 안 되겠네.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러시아가 이 전쟁에 당연히 책임이 있죠. 문제가 있고 아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긴 하겠지만 네네.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렇게 묶어가지고 야 로만 혹은 러시아 니네들 다 나가. 물론 제재는 가할 수 있어요. 활동하는 거 못하는. 뭐 경제 활동을 제재하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. 그렇죠. 그렇게 부분적으로 해서 상징을 거는 거지. 하면 안 돼 활동. 왜냐하면 예전에 이런 사실 푸틴하고 연관성은 로만이 있었기 때문에 2018년인가 그때도 비자 이슈가 한 번 있었어요. 있었어요. 근데 그때 이제 그게 안 됐죠. 그렇죠. 비자 이슈인데 안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다르게 생활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. 그래서 그때 또 어떻게 그러면 했냐면 첼시가 그래가지고 홈구장 건설에 있어서 중단되고 막 그랬었다고요. 못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. 맞아요. 이런 것들은 다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전쟁이 워낙 그 나쁜 거고 또 큰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오는 거고. 하지만 이걸 갖고 즉각적으로 로만이 첼시에서 물러나고 그러진 않을 것이다. 첼시가 흔들리고 새롭게 어떤 이 그 체제로 넘어간다? 이거는 너무 성급하다. 그건 좀 쉽지 않을 것이다. 이거는 좀 저는 좀 봅니다.